일단 이제 예전에 삼성은 아니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압도적인 1등 회사 아니에요 이제. 아니고 지금 기술 리더십도 어쨌든 이제 하이닉스한테 뒤쳐졌고 그리고 이제 메모리 반도체라는 게 헤게모니가 바뀌었어요. 물론 이거 듣고 삼성 파시면 안 되는데요. 이 가격은 뭐 괜찮습니다. 5만 원대는 아주 제가 좋은 보기에는 가격이에요. 우리 학부모들 교육 잘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 듭니다. 이거 학원을 보낼 게 아니라 놀이터를 보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의사가 수술하는 의사 빼고는 별로 필요 없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쵸. 정말 심각하게 듭니다. 지금 왜냐면 말로 풀어주는 의사, 말해서 이런 증상에는 이런 약이 필요해라고 얘기해주는 정도 수준의 의사라면 손 쓰는 의사 말고 손 쓰는 의사는 로봇이 하기에 뭔가 이제 물론 로봇이 있긴 하지만 지금도 아주 제한적인 거 외에는 되게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손으로 쓰는 의사 외에 나머지는 진짜 어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그렇죠. 이제 이게 사실 AI 혁명이라는 게 전문직들부터 파괴하고 내려오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막 이런 게 자동화된다 그러면 블루 칼라들이 뭔가 위험해질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화이트 칼라들의 위기고 이제는 질문을 하는 능력 그리고 이제 검증하는 능력이 없으면 이게 이제 정말 AI 시대에서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지금 AI를 투자하는 입장이잖아요. 사실 우리는 그리고 AI 엔지니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AI 엔지니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풀스태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AI 쪽에서 풀스태커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분은 특정 영역에서 굉장히 잘 알 수가 있는데 다른 쪽은 또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주장, 이게 이제 스케일링 로우가 이제 필요 없어지고 이런 것들을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저걸 믿고 투자 스탠스를 정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 이야기를 아예 무시할 수도 없지만 계속해서 그냥 하나의 가능성으로 두고 우리는 투자의 스탠스를 정해야지. 만약에 이제 앞으로 AI라는 게 지금 스탠다드가 없어요. AI라는 거는 계속해서 나날이 바뀌는 거거든요. 우리가 추론이라는 게 불과 6개월 전에 우리가 AI 추론이라고 이야기하면 사람이 답변할 수 있는 걸 최대한 빨리 이야기해 주는 게 추론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 오픈 AI의 O1이라는 게 사실 앞에 GPT라는 걸 빼버렸잖아요. O1이라는 게 그게 아니야. 추론이라는 건 진짜 추론이라는 거는 우리가 회의할 때 사람한테 이렇게 아이디어처럼 인사이트를 주는 게 추론이야. 라고 해서 알고리즘이랑 컴퓨팅 파워 구성이 다 달라요. 그 추론이라는 게 우리는 뭔가 이게 스탠다드가 돼서 이게 추론이라 라고 생각했지만 오픈 AI가 이게 추론이라는 게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고단위의 추론들이 따로 있더라. 그래서 인사이트를 주는 단계에 2단계의 추론이 있고 나중에는 사람한테 뭔가 인스트럭션, 지시를 할 수 있는 AI가 사람한테 일을 시킬 수 있는 그것도 추론이 될 수 있는 거고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조직을 대체하는 게 그 궁극적으로 가는 추론이고 그게 되면 AGI가 구현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우리가 6개월 전에 아무도 그런 이야기 한 사람 없었어요. 오픈 AI가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그 말에 근거하면 최근에 이제 젠슨 왕이 언급을 하고 있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학습비에 엄청난 GPU가 그 소모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학습이 끝나고 나면 GPU 소모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소리냐? 아니다. 맞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추론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GPU가 필요하고 거의 그 젠슨 왕의 말로는 똑같은 양 또는 적지 않은 양, 기존보다 적지 않은 양의 GPU가 계속해서 소모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이게 데이터 학습에서 추론으로 가면 이제 엔비디아의 자리가 축소될 거라고 그렇지.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TPT나 MPT나 뭐 이렇게 소위 요즘 뜨고 있는 브로드컴에 그렇죠. 특화된 것만 그 빅테크가 자기네 입맛에 맞춰서 데이터 학습된 걸 가지고 요걸 요리를 해가지고 그렇죠. 조금 작은 양의 소위 말하는 GPU급의 시스템 반도체를 통해서 답을 도출할 거야. 그게 6개월 전 버전 이야기였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근데 그 버전으로 지금 알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큰일 나는 거죠. 그 사이가 바뀌었어요. 추론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라고 샘 알트먼이 다시 이야기했거든요. 지금 빅테크들이 생각하는 추론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고난이도의 추론을 하려면 또 고성능 컴퓨팅 파워 필요해요. 얘는 사전 학습이 아니에요. 5번은. 사전 학습한 거 가지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배우면서 학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면서 답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5년도에도 그
역시나 가장 중요한 거는 AI가 될 거다. IT에서.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네요. 그러니까 AI 안에서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투자하는 관점이니까 네. 기존에 이제 인프라 쪽으로 오로지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됐던 것들이 네. 이제 분산이 되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특히나 이제 그런 것들을 체감할 수 있을 거고 네. 한국만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게 뭐가 달라진 거야? 별로 체감을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에 지금 네. 제대로 하고 있는 기업이 뭐 네이버 정도를 외에는 그렇죠. 얘기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맞습니다. 되니까. 그러면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도 굉장히 그 발굴을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워낙 우리가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중국의 하드웨어와 AI 뭐 우리하고 별로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쪽도 계속 그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이제 만약에 스케일링 로우가 필요 없다 그러면 중국이 제일 신날 거예요. 왜냐하면 데이터 많죠. 그리고 알고리즘 열심히 개발하는 엔지니어들 많죠. 그러면 이제 컴퓨팅 파워가 이제는 뭐 경쟁 포인트가 아니다 그러면 중국 AI 업체들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네네네. 근데 실제로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네네. 여전히 엔비디아 칩이 필요하니까 뭐 밀수해서 지금 요즘에 대만이나 뭐 중동 이런 쪽 통해서 이제 몰래 이렇게 밀수해서 들어가는 것 때문에 지금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에 대해서 또 그 조사에 대한 것들을 요구했잖아요. 네네. 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컴퓨팅 파워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국도 보면 사실 데이터의 질이나 그 양으로 따지면 중국만한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결국 한국 입장에서 보면 HBM 시장도 여전히 좋을 건데 이번 24년을 통해서 확연하게 이제 사람들 다 알았죠. HBM의 최고 부가가치는 하이닉스가 다 갖고 가고 삼성은 옛날 일본 기업들처럼 남아있는 잔잔한 것들만 지금 갖고 가는 부가가치가 없는 거. 그러니까 네. 지금 HBM3까지 들어가는 거고 이제 조만간에 HBM3 8단 들어갈 거고 그거는 소위 말하는 메인프레임에는 못 쓰이고 한물 간 거. 그렇죠. 올해 H20에 쓰여졌던 것처럼 그렇게 내년에도 한물간 쪽으로만 계속 납품을 하는 본인들은 납품한다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렇죠. 이번 근데 마이크론에 또 똑같이 탔어요. 이제 마이크론 이번에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게 HBM3 8단을 납품한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3E죠. 네, 3E 8단인데 예. 다행스러운 거는 12단하고 16단 이야기가 전혀 안 나왔거든요. 만약에 이제 그것까지 나왔으면 하이닉스도 더 빠졌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하이닉스 그래도 상대적으로 요 정도밖에 안 빠지는 게 마이크론이 아직까지는 8단까지밖에 못 하는구나.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좀 그 안 좋았던 거는 그동안에는 호퍼 200, H200에만 들어간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블랙웰, 그러니까 B200하고 GB200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네. 네. 그건 이제 좀 이제 하이닉스 주가에는 좀 부정적인 요인이었죠. 네네. 네. 어쨌든 지금 12단 쪽으로 진출을 못했으니까 25년도 최소한 상반기는 또 여전히 HBM 시장은 하이닉스의 시장인 거죠. 거의 네, 독주잖아요. 그렇게 맞습니다. 되면. 네, 독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루빈 쪽에서 들어갈 물량도 내년도 하반기 끝자락에서 결국 뭐 12단 HBM4, 4E 이 여기도 뭐 당연히 다른 사람 진입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겠는데 이 속도면? 지금 속도면 제가 보기에는 HBM4까지는 네. 하이닉스 판이에요. 네. 이제 아마 4E부터는 이제 한번 뒤집어 보려고 삼성이나 마이크론도 막 열심히 할 것 같긴 한데 네네. 일단 적어도 루빈의 초창기 버전까지는 하이닉스가 그냥 압도적인 그냥 입지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끼리 뭐 네. 연초부터 얘기했던 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확인했던 게 이제 원 A는 망했고 원 B도 별로고 그러니까 이미 이제 HBM 기준으로 생각하면 원 A, 원 B는 망한 게임이고 삼성전자 기준으로 원 C를 지금 하겠다는 건데 그렇죠. 지금 하는 얘기가 결국 기술의 어떤 근원적 기술 능력을 키우겠다는 거는 원 C 한번 잘 만들어가서 붙어보겠다 그러고 맞습니다. 하는 건데 문제는 원 C를 그렇게 빨리 만들어갖고 하이닉스가 HBM 4 12단으로 나중에 16단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12단과 12단의 어드밴스 그러니까 그 2까지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를 봤을 때 시간이 너무 촉박한 거 아닌가 싶어요. 삼성전자 입장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DS 부문장한테 메모리 사업부장 겸직시켰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삼성 종기원 네. 예전에 그 SAIT라는 이제 그게 이제 예전 삼성 종교원이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전영현 부회장이 겸직하잖아요. 네. 메모리 사업부장도 겸직하고 삼성 종교원 원장도 겸직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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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미션은 원시 무조건 성공시켜라. 이거 하나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CFO의 변화가 없어서 그 동안에 이제 생산성 중심의 그 문화가 바뀌겠느냐라고는 했지만 일단 DS 부분, 사업 부분을 바꿨다는 거는 전체적으로 다 바꿨다는 건 HBM이 이제는 메인 스트림이 됐다라는 걸
네. 인정을 한 거고. 인정한 거죠. 네, 인정한 거고. 너무 늦게 인정했죠. 네. 이건 못 따라가면 네. 죽겠다는 생각을 이제 완전히 진짜 한 거예요. 그쵸. 삼성전자가. 근데 이거를 캐치를 하려면은 그동안의 생산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가성비 중심의 경영을 성능 중심의 경영으로 바꿔야 되는데 차포 뛰고 시작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갈 사람 다 나갔을 테고. 그렇죠. 과연 가능할까? 어떻게 보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뭐 올해 우리 네. 둘 다 되게 잘못한 게 삼성 너무 긍정적으로 본 거잖아요. 네. 일단 레거시 좋아질 거고 네. 그다음에 설마 1년 반인데 HBM 네. 붙이지 못하겠어? 이 생각이 이게 20년의 경험이 사실 이게 그 완전히 그 어떤 편향된 걸 준 거죠. 네. 아예 삼성은 항상 위기를 극복해 왔기 네, 때문에 네. 이번엔 또 할 거야라는 네, 게 네. 사실 있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네. 이제 우리가 올해 네. 제일 잘못 본 거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반성하는 게 네. 사이클을 정말 잘 맞췄어요 올해. 네, 네. 근데 이제 삼성에 대해서 제가 너무 잘못 본 거예요. 네. 하이닉스하고 삼성에 대해서. 네. 그건 이제 굉장히 반성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는 어떤 단기적인 요인 때문에 이렇게 헤매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뭔가 이제 구조적으로 회사 체질이 약해졌다라고 이제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거 듣고 삼성 파시면 안 되는데요. 이 가격은 뭐 네. 괜찮습니다. 5만 원대면 네, 제가 아주 좋은 보기에는 가격이에요. 충분히 네. 반등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네. 그때 이제 반등을 했을 때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투자 스탠스를 어떻게 생각해야 네. 될지에 대해서 이제 그때 다시 좀 말씀드리겠지만 네. 일단 이제 예전에 삼성은 아니다라는 거는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압도적인 1등 회사 아니에요 이제. 네, 네, 아니고 네, 네. 지금 기술 리더십도 어쨌든 이제 하이닉스한테 뒤쳐졌고 네. 그리고 이제 메모리 반도체라는 게 헤게모니가 바뀌었어요. 예전에 어떤 커머디티에서 이제 스페셜티 이제는 AC코어 되고 있는데 거기서 주도하는 거는 하이닉스고요. 네. 그게 단기간에 따라오기가 쉽지 않아요. 네. 네. 뭐 당장 뭐 외부에서 사람 막 데려온다고 이게 안 돼요. 그리고 이번에 그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에 그 TSMC 출신의 린준청 네, 네. 부사장 날라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조직 문화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보여주는 거죠. 네, 네. 아무리 좋은 사람 데려와도요. 네. 이 조직에 못 녹아들는 조직 문화에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얘기해 주죠. 린준청이 사실은 엄청 아마 돈을 꽤나 많이 주고 모셔왔을 테오인데 이분이 어디 수장이었었죠? 원래 저기 TSMC에서 예. 팬아웃 WLP 개발, 예, 그러니까 예. 삼성의 거의 비수를 꽂았던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 팬아웃 WLP 때문에 애플의 AP 물량이 TSMC로 완전 100% 네, 넘어가게 된 계기였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 사람 데려왔으면 정말 잘했다. 우리 둘 다 박수 쳤잖아요. 네네네. 나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네. 수장에서 네네. 다른 사람이 수장이 됐어요. 네네 그렇죠. 예. 이렇게 바뀌었어요. 헤드, 위치가 네, 헤드가 바뀌었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좀 입지가 약해지는 게 이제 좀 걱정되는 거죠. 네. 진짜 여기서 잘못되면 7만 원대 중반에서 8만 원대면 그냥 네. 그냥 이제 삼성전자는 최고의 기업에서 과거의 최고의 기업으로 바뀔 수도 있다. 그렇죠. 예. 이제 인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나노 열심히 하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중국 거 열심히 세일즈 열심히 한다는데 세일즈 열심히는 벌써 2년 전부터 했었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처음부터 얘기했던 게 삼성전자가 너무 서비스 마인드가 없다. 이래가지고 네, 무슨 그렇죠. 파운드를 하느냐 그 이야기를 많이 했었었는데 그게 이제 점차 걱정하던 게 한 1년 반 동안 거의 정체 상태로 유지가 되다가 이제 드러난 거지. 저희들이 생각엔 설마 저희는 움직이는 유기체니까 변했을 거라고 그렇죠. 얘기를 했었었는데 처음에는. 계속 그냥 잘 뭉개고 외부에 오픈하지 않고 네. 잘 해온 거죠. 네. 아니 이제 IR 문화부터 바꿔야 될 것 같아. 네.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하지 말고 이번에도 우리는 뭐 HBM 납품을 합니다. 근데 뭐 결국 지나보면 그 예상을 했었지만은 구닥다리 HBM만 해가지고 마진 한 25% 30% 남기면 애는 애대로 다 쓰고 겨우 25% 30%면 디램 나쁘지 않은 평범한 때 평시에 걷는 그쵸? 이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저쪽은 막 50% 넘게 수익을 갖고 가는 그쵸. 그런 사이에. 네. 하이닉스는 어떻게 보십니까? 하이닉스는 엄청나게 좋은 실적과 내년도에 대한 전망 그리고 엇갈리는 전망 사람마다 너무 달라요. 10조 차이가 나더라고요. 영업이익 전망치가 어마무시한 큰 차이가 나는데 그 사이에 이거 너무 할인을 많이 쳤다 하는데 할인을 많이 친 기준점이 되었던 마이크론이 이제 드디어 주가가 빠지면서 그렇죠. 마이크론 대비 너무 할인을 많이 쳤다 했는데 얘가 무너지니까 그렇죠. 이거 어떡하지? 뭐 이런 상황이 왔어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하이닉스의 이제 주가 측면에서는 제가 보기에 뭔가 한 번 더 레벨업 하기 위해서는 HBM 같은 수요차가 하나 더 나와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하나 더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결국은 온 디바이스 AI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커스텀 메모리가 지금 우리 그 어떤 AI 서버 쪽에 들어가는 HBM이 있지만 요거는 계속해서 성장한다. 그리고 이제 뭐 우리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뭐 예를 들면 LLW 같은 뭐 로우 레이턴시 와이드 IO 같은 그런 이제 새로운 커스텀 메모리가 이제 온 디바이스 AI용으로 들어간다. 애플로 들어간다. 네.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한 번 더 멀티플 리레이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네. 그게 이제 결국은 또 똑같습니다. 온 디바이스 AI의 개화 시기하고 또 예, 엮여 있습니다. 네네. 네. 아 근데 뭐 지금 뭐 중국은 뭐 부양책을 한다고 하는데 뭐 부양책을 제대로 안 해서 레거시는 완전히 죽었고 좀 대만 쪽에서 나오는 재고 관련된 유통업체들의 얘기는 좀 심각하더라고요. 그렇죠. 한번 설명해 주시면. 커머디티 재고 네,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커머디티 쪽, 그러니까 우리 DDR4, DDR5 같은 커머디티 재고를 사실 그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뭐 커머디티 쪽 이제 이익이 HBM 이익 넘어선다 막 이런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그거는 CXMT 물량 폭탄이 터지기 전 이야기였고, 그래서 사실 올해는 그러니까 온 디바이스 AI 쪽을 이제 PC 업체나 스마트폰 업체들 좀 기대를 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좀 재고를 올 중순쯤에는 좀 재고를 좀 많이 쟁겨놨던 거죠. 네네. 그래서 유통업체들도 그러면 많이 팔릴 것 같으니까 재고 많이 쟁겨놨을 거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또 네. 공급업체들은 공급 줄인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실제로 맞습니다. 공급을 줄이고 있는 과정이었으니까 그쵸. 확보를 한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세트 단에서 이게 출고가 안 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안 사는 거죠. PC하고 스마트폰, AI PC, AI 스마트폰이 그냥 당장 내가 100불 더 내고 살만한 유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팔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밀려 있으니까 메모리 재고가 그대로 이게 악성 재고가 된 거죠. 네네.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연말에 블랙 프라이드 하면서 막 할인해서 밀어내면 이게 이제 그러면 재고가 어느 정도 정상화되는 단계가 필요한 거고 이게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재고가 정상화된다. 네. 그리고 늦어도 내년 3분기에 정상화된다. 네. 이게 이제 대다수 반도체 전문가들의 시각이거든요. 네네. 근데 만약에 내년 3분기까지 됐는데도 세트업체들이나 유통업체들의 재고가 정상 수준까지 안 내려온다. 뭐 6주나 5주까지 안 내려온다. 그럼 이제 머리가 아픈 거죠. 네, 그렇죠. 아 근데 창신 메모리의 등장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진짜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지난번 3분기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서도 깜짝 놀랐는데 이번 마이크론 실적 가이던스 보면서 더 놀랐어요. 그렇죠. 이게 왜냐면 올 1분기, 2분기만 해도 CXMT에서 나오는 샘플도 없다고 그랬었어요. 네. 이제 업계에서 이렇게 보면 저게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다. 샘플도 안 나온다 이랬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3분기부터 그냥 물량 폭탄이 무슨 5% 물량이 그냥 훅 나온 거예요. 네, 그리고 월간으로 보면은 작년도 기준으로 몇 장이었더라. 뭐 몇만 장 안 찍는데 이제 월간 기준으로 뭐 15만 장이고 내년에 30만 장이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이제 30만 장 투입해서 반은 버리는 거죠. 네. 반은 버리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아웃풋은 반밖에 안 나오는데 네. 그게 올해 마켓시어가 한 5%, 내년에 진짜 뭐 10%까지 이야기합니다. 더블로 밀어넣으니까 네, 그쵸. 그냥 웨이퍼 그냥 작살 나더라도 그냥 그쵸. 넣어라 뭐 이런 그러니까 웨이프 투입 기준으로 보면 CXMT가 내년 기준으로 한 10% 후반대까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나오는 거는 10% 초반밖에 안 되죠. 반을 버리니까. 그러니까 수율이 반도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아니, 본전 측에만 해도 간단한 분위기 아니야. 이제 중국 정부 돈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금이 들어가니까 얘들은 원가 생각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자금 뭐 내 돈이야 뭐 이러면서 네. 태워버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정부 돈이니까. 실력만 늘리면 나중에 다 갚아줄 수 맞습니다. 있어 뭐 이런 분위기인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게 그리고 이제 CXMT에 최근에 뭐 이제 그거 기술 유출 관련해서 국내 뭐 유명하신 두 분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도 뉴스 봤는데 최모 뭐 부사장하고 오모 사장하고 그분이 제 기자할 때 알던 분들인데 그 국내에서 반도체 쪽으로 이제 풀스태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사람. 네. 그게 마지막 세대 그 두 분. 아 요즘에는 없다고 합니다. 이건, 요즘엔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네. 모르고 잘라서만 한다고 하죠. 그분들이 다 CXMT 기술 주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구나. 네. 굉장히 그 뛰어난 엔지니어 분들이 사실 그걸 우리가 못 지킨 거예요. 사실은 나이 네. 먹었다고 해서 파워게임에서 밀려가지고 뭐 예를 들어 사장 못 되니까는 결국 그쵸. 사표 쓰고 나갔는데 예를 사표 쓰고 나가서 처음에 2년간 놀다가 한 5년 지나서 해외 취업해서 일한다는데 그걸 개인의 자유인데 그걸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그 중에 한 분은 한 5년 동안 거절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중국 쪽에서 계속 제안 오는 거. 근데 본인도 사실 뭐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은 없지만 일을 더 하고 싶은데 국내에서 써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유혹에 넘어가신 거죠. 아마 연봉 한 5배에서 10배 줄 텐데. 그 정도 줬죠. 몇백억 그쵸?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창신 매물 같은 데서 너무 싼 거지. 네. 합산 1,000억 줘도 뭐.
기술만 갖고 제가 올수 그거를 있다면. 뭐 개인의 애국심에 기대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네, 네, 물론 이제 그 옳다라는 건 아니지만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러면 계속 그러면 그런 분들이 안 나올까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계속 나오게 해가지고 후속을 계속 만들었던가. 네. 참 여러분 안타깝죠. 그 안타깝죠. 저도 네. 지금 업계에 있을 때는 굉장히 존경하던 분들이고 굉장히 기술적으로 뛰어난 해박하신 분들이거든요. 네, 네, 또 네. 삼성하고 하이닉스 둘 다 경험하신 분들이고. 네. 아 그분들이 이제 뭐 국정원에 뭐 그런 혐의로 뉴스를 보니까 저도 마음이 안 좋죠. 네, 네. 네, 네, 네. 25년을 앞두고 있는 우리 네네. 그 투자자분들에게 이제 25년은 좀 여기에 네. 한번 공부를 좀 더 해보시면 도움이 되고 요거는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네.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제가 이번 주부터 국내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뷰를 바꿨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는 제가 하반기는 계속 그냥 반도체 소부장보다는 그냥 차라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 쪽을 이제 보는 게 낫다라고 이제 계속 말씀드렸는데 네. 이번 주부터는 이제 국내 소부장주들을 좀 이제 보자. 음. 근데 이제 다 좋아지는 건 아니고요. 거기서 딱 철저하게 이제 뭔가 타겟팅해서 봐야 되는데 네. 일단은 그렇게 보는 이유는 삼성이 어쨌든 이제 지금 인사가 다 났고 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게 인사가 이번처럼 큰 폭으로 나는 경우가 별로 없다 보니까 네. 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확실했어요. 그래서 협력사들이 네. 당장 내년 사업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입장이었고 네네. 그리고 투자자들이 와도 IR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서 이제 내년에 대한 투자에 대한 윤곽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소부장 기업들의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어떤 트리거가 생겼고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불확실성이 제거된 게 삼성 파운드리입니다. 네, 네. 사실 전영현 부회장이 5월에 중간에 바뀌고 나서 삼성 파운드리에 대해서 거의 코멘트한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뭐 삼성 파운드리 접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지금은 그 한진만 사장 됐고 두 사장 체제로 만들었잖아요. CTO를 신설해서 네. 남서구 사장을 이제 내정했고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나온 게 뭐 2나노, 3나노 선단 공정에 뭔가 힘을 주기보다는 네. 이제 4나노, 7나노 이제 팹을 채우자. 네, 네. 근데 이제 일단은 가동률 높이면 밸류 체인은 좋아지잖아요. 네. 소부장 이제 네. 소재하고 부품. 네. 이제 그런 쪽은 좀 이제 좋아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어쨌든 말씀드렸다시피 글래스 코어 기판이나 네네. 이런 쪽은 이제 앞으로 이제 방향성이거든요. 실리콘 포토닉스나 글래스 코어 기판 이런 쪽은 이제 앞으로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관련된 밸류 체인들은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네네. 뭐 그런 회사들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볼만하고 그리고 이제 신규 투자는 거의 없어요. 지금 특히나 낸드 쪽은 낸드 장비 업체들은 사실 스킵하시는 게 맞아요. 지금 낸드 쪽 거의 투자가 힘들다고 봐야 되고요. 네네. 근데 이제 D램 같은 경우는 신규 투자보다는 기존에 있던 라인들을 전환 투자하는 이제 네. 테크 마이그레이션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쪽에서는 이제 그 관련된 장비 업체들, 그 인프라 장비 업체들, 네. 그리고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 관련된 업체들을 뭐 좀 보시면 그래도 투자 좀 그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주가들이 거의 뭐 3분의 1 토막씩 나 있습니다. 엄청나게 네. 나요. 네, 거기서 잘 피킹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브로드컴하고 지금 마벨테크가 미국에서 굉장히 핫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A식 쪽이 좀 이쪽이 뜨면서 이제 국내에 또 프록시를 찾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IP 쪽이나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스 관련된 기업들도 거기서 좀 이제 괜찮은 업체들을 한번 보시면 또 뭐 투자할 만한 회사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그 24년도 한 해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그 25년도까지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를 IT 쪽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고 역시나 AI의 이 충격은 사실은 IT만의 충격은 아닌 것 같아요. 전 사회적으로 어마무시한 변화를 준 그런 상황이고 미국의 거대 기업들이 이걸 주축으로 1년 반을 지금 끌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했고 또 그로 인해서 미국 주식시장은 경기와 상관없이 끝없이 상승하는 것도 경험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다 중심에는 AI가 있었고 과연 25년도 학습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다음에 출원 시장에서 하드웨어의 소모량이 줄어들지 여부도 25년도에 굉장히 관심이 되는 상황이고 또 한국은 거기 얼마나 잘 대응을 할 것이며 또 중국의 추격은 얼마나 매서울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한 해가 25년이 될 것 같고 새로운 AI 관련된 그 후공정의 집적이 뭐 글래스코어라든가 이런 글래스키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그리고 삼성전자의 쉬었던 가동률과 설비 증설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도 관심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좋은 정리를 해주신 우리 이영수 IT의 신 대표님께 감사드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